그려야지. 홍염인데요. 이게 도화살하고 그 비슷한 글자인데 비슷한 의미가 좀 있는데 홍염살도 통변할 때, 그러니까 몰라도 상관없다. 팔자를 해석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근데 나는 조금 더 풍미를 내고 싶다라고 하면 기억을 하셔도 좋습니다. 보통 이제 그 도화살은 지지만 가지고 따지는 살이거든요. 12 신살에서 연유가 된 거고, 근데 뭔가 이제 홍염은 청간하고 특히 이제 그 일간 중심으로 해서 보기 때문에 어떤 남들이 보여지는, 그러니까 도화가 그러니까 좀 능동적으로 나를 드러내는 어떤 에너지라고 하면 홍염은 좀 수동적이고 제한적이지만 어떤 그 이렇게 딱 렌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그 어떤 집단, 그 사람, 대상 이쪽에서의 어필하는 에너지. 이게 좀 홍염인 거죠. 똑같이 그렇죠? 이것도 붉은홍자의 그 농염할 염자니까. 그래서 그 특히 이제 그 일간의 어떤 존재성, 정체성을 드러내 보이는 성분이 되는 거고, 이 성분이 일단은 현대는 뭐 이렇게 자기 PR의 시대라고도 하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대는 글자가 좀 있는 게 좋다. 있는 게 좋은데, 이게 이제 보면 이렇게 붙죠. 이렇게 뭐 제가 신사를 외운 게 아니고요. 그냥 많이 보다 보면 외워집니다. 그냥 외워져요. 외워지고. 임은 자를 스탠다드로 보고 어떤 데 보면 이제 신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임계가 이렇게 이제 신으로 이게 신이 되죠. 이게 다 홍염의 글자입니다. 홍염의 글자인데. 병정을 인으로 봐요? 여기 정비라고 써있는. 병인, 정미,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요 가보 있고 병인, 정미, 무진 있고 경술, 신유, 임자, 임신. 요 경우는 이 경우는 이거는 이제 일주로 그냥 일주로 홍염 일주가 되는 거예요. 홍염 일주. 근데 이제 원리를 보면 그 구조가 이게 다 뭘로 되어 있냐면 재관을 좀 약화시키거나 단절시키거나 제압하거나 굴복하는. 그러니까 내 일지에 와서 아니면 그 자리에 와서 남자가 쓰면 재성인 거고 여자가 쓰면 관성이겠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상대 에너지들이 일단은 힘을 못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다르죠. 요거는 상관으로 쓰는 거고, 요거는 인성으로 쓰는 거고, 요건 식신으로 쓰는 거고, 여기는 비겁으로 쓰는 거고, 인성으로 쓰는 거고, 비겁으로 쓰는 거고, 비겁으로 쓰는 거고, 인성으로 쓰는 거고. 근데 요런 글자들이 같이 매칭이 안 되는 을, 오래든지 기진이라든지 개신도 홍염의 성향이 성분이 있기는 하지만 강하다고 보지는 않고 대신에 요런 글자들은 홍염의 성분, 그러니까 내 상관이니까, 그렇죠? 경이나 경오욕지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예를 들어서 경인이 절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 보면 여기도 뭐 을 임묘하고 병도 이렇게 그 임묘가 되는, 임묘하거나 신유도 을유가 절이 되는 거고, 우리가 절이 되는 거고, 임자도 무자가 태가 되는 거잖아요. 무자가 태가 되고, 뭐 이런, 그러니까 다 일지가 내 그 어떤
말과 행동 아니면 나의 이건 이제 이럴 때는 이제 홍염이 나의 끼가 되는 거죠. 끼에 이렇게 관성이 녹아난다가 돼. 경우 욕이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 또 내 어떤 지적인 이게 이제 지난번에 이건 학당이라고도 받고 이게 문곡귀인이라고도 받고 그렇죠? 이렇게 또 이런 귀인이 많잖아요, 그렇죠? 귀인이 많은데 요 인에 장생받는 에너지니까 그런 어떤 그 자격, 공부, 학문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인성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존재가 홀릭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일지만 들어오면 힘을 못 쓴다가 되는 거죠. 이민병이잖아요, 그렇죠? 이민병 뭐 이렇게 이민병, 경인절 뭐 이렇게 되니까 남자가 쓰든 여자가 쓰든 그러니까 내 몸도 되는 거고 내 정신도 되는 거고 내 어떤 집안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각자의 에너지들이 그 끼를 이건 뭐 개미는 관인묘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게 요런 신살들이 의미들이 있어요.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이런 글자들을 일주로 쓰는 사람들은 뭔가 타자들. 근데 타자가 예를 들어서 남자든 여자든 재관이 이 사람 앞에 가면 좀 힘을 못 쓰는구나. 이런 성향들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자기의 재능이나 소질이나 기질들을 드러내는 성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에너지이죠. 에너지여서 이제 뭐 하나에도 이게 이제 우리 일주론이나 이렇게 보면 막 열 몇 개씩 이렇게 막 붙어 있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심지어는 이렇게 갑오 같은 경우 이건 이제 뭐 진교퇴복이라고 해서 진신이라고 붙거든. 진신, 교신, 퇴신, 복신 해서 이렇게 그 15개씩 4개로 나눠지기 때문에 각각 시작하는 거는 진신이라 그래요. 진신. 갑자도 60갑자의 처음이고 한데 이렇게 이제 갑오순에 있는 이것도 이게 뭔가 나아가려고 하는 거니까 물러서지 않고 이렇게 직진성이 좀 강하면서 자기 자신의 독특한 컬러나 색깔을 그러면서도 탕화고 현침이고 홍염이고 이러면서 그렇죠? 그러면 또 지장간 보면 나는 또 이게 기토하고는 이렇게 암합을 명암합을 하고 있고 이렇게 지지에 있는 상관 중에서도 그래도 상관 생재하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홍염의 빛깔이 색깔이 잘만 재화가 된다라고 하면 아주 이쁘게 말이 나갈 수도 있는 그런 구조다. 그래서 양면성이지만 그런 구조. 근데 이렇게 이제 을오하고 이렇게 그 기진도 이렇게 이제 홍염이다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강하게 보진 않고 어디 이제 딴 데에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기토일간인데 진월의 기토일간이다. 진월의 기토일간이다. 그러면 만약에 뭐 이게 뭐 여기에 그죠? 어떤 뭐가 있으면 이렇게 올해가 만약에 계묘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만약에 결혼 정년기에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청춘남녀라고 하면 이렇게 그 연애할 확률이 많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홍염은 끼라고 보는 거예요. 홍염의 재성이 홍염의 재성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홍염지에 있는 에너지가 뭔가 투간이 된 거니까 그 끼를 발휘하려고 하는 성향이 알게 모르게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양념적인 요소예요. 이걸 메인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고, 왜 이 사람이 올해 이렇게 도학 기운이 동했을까? 라고 하면, 이렇게도 통변이 되는 게 홍염지에서 올라간 거니까. 다른 데에 어떤 뭐가, 이렇게 자나 축이 없다라고 하면, 이렇게 볼 때 이제 홍염이라는 글자. 홍염은 어쨌든 은근하게 나의 존재나 가치나 이런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성향 성분이다. 그냥 뭐 일주로 외우시면 좋고, 일주로 그렇죠? 갑오, 병인, 정미, 이렇게 이제 무진. 그러니까 무진은 일장 일단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 제국인의 이게 뭐
괴강백호에, 그쵸? 간여지동에, 그렇잖아요? 이거 뭐, 황룡이잖아요? 황룡. 이 무토를 깔고 있기 때문에, 태산에 짓눌린 용이 되고, 다, 갑병무경임이 용이어서, 이렇게, 승천을 해야 되는데, 갑진 이런 정도는, 갑진, 경진은 월이 되고, 진이 여의주를 보고 승천하려고 하는 상이고, 청룡이니까 이렇게 승천하는 상인데, 이제 현침 맞아서 조금 그렇긴 한데, 임진은 흑룡이 되는 거고, 백룡은 병진이 되는 거고, 병진이 그래서 한낮에 용이 돼서 이렇게 비 내리고 뭔가 이렇게 어둡고 이럴 때 승천하지 대낮에 승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용을 놓아가지고 그런 어떤 남들보다 이상이 크고 다 12마리 동물 중에 유일하게 하늘에서 땅에 안 사는 동물이 진인 거야. 그러니까 진을 놓은 사람들이 진간성이라고도 하고 진이 그만큼 이상이 높은 거지. 이상이 높은데 병진은 식신이 되니까 너무 조급한 거고 낮에 용이 돼서 그걸 기다려야지. 비 올 때 기다리고 어두울 때 기다려야 되는데 조급함이 있는 거고 그런 거 이제 무진은 승천하고 싶지만 이렇게 태산에 좀 눌려 있는 그런 형국인 거죠, 그렇죠? 그런 형국. 이 뭐 여명이 있어도 진 중에 관고에 을목이 들어 있어가지고 을목이 이미 이게 남자가 봐도 무게가 먼저 나도 명암합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비견이 이렇게 합을 해서 개수가 을목까지 났잖아요, 그렇죠? 식신까지 났잖아. 이게 남자가 쓰든 여자가 쓰든 불리한 구조라고. 그러니까 이게 웃으시네. 그게 다 이건 이제 실제로는 얘기를 안 할 뿐이지 상담할 때 이런 구조를 그런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구조를 보면 그렇죠. 이미 나도 투합을 하고 있잖아. 항상 불안한 거지, 불안정한 거지. 다 병술도 남자가 쓰기에는 겁재가 관여를 하고 있는 거고 무진도 마찬가지게 된. 거기 애까지 났네. 그러니까 더 막 그런 성향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임진은 임묘하는 그런 구조니까 어쨌든 편제는 임묘되고 정제는 투합되고 하는 구조고 하기 때문에 불리한 구조일 수 있다. 근데 그래도 이걸 또 홍염으로 쓰니까 이 구조 자체가 뭔가 이렇게 남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다 이제 경술도 보면 이게 뭐 지난번에 했던 그 길신유에서 봤던 금여에도 해당이 되고, 또 괴강에도 해당이 되고, 그렇죠? 괴강에도 해당이 되고, 또 여기에 보면 홍염에도 해당이 되고, 그런 성향들이 다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작용 중에서 이게 어떤 구조가 좋고 좋은 작용을 할 때는 그런 성향이 드러난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게 뭐 그렇죠?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이 쇠창살에 갇힌 개도 되는 거잖아요. 돌 맞은 개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동산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나를 따르라, 팔로우 미 하는 이게 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탄 동산에 뜬 달도 되는 거고. 동산에 올라가서 짖는 달 보고 짖는 개도 되는 거고 개가 한 번 짖으면 온 동네 개가 다 짖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리더십도 있는 건데, 있는 건데 어쨌든 이건 그대로 돌이니까 쓸데없는 아주 불탄 자리에 달이 떴으니까 얼마나 적막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물상을 잡아내려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사람의 사는 모습인 거지. 예. 어디 뭐 한편이기만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미 경술은 지키는 에너지고 늙은 에너지고, 그렇죠? 이미 생기가 다 마무리된 자리란 말이에요. 을이 임묘되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리도 권력성 인자라든지 어떤 또 술의 천문에 술자리를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성향으로 쓰면 괜찮은 거예요. 편인이잖아요, 그렇죠? 편인이니까 신유도 도화죠, 그렇죠? 도화한 거고, 이게 3대 고집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몸으로 쓰는 거고, 몸으로 쓰는 거고,
이게 일간하고 일지하고 일간은 신으로 하나 딱 떨어져 있는데 일지는 경신이 같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 이게 경은 가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이기 때문에 신금은 보석이고 다이아몬드잖아요. 철광석하고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어느 게 더 빛나 보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신경 흔접이라고 해서 신금은 경금을 좋아하는 거지. 예, 근데 경금은 신금을 안 좋아해요. 구조상 보면. 근데 어쨌든 이러면서 유의 성분이 잘 발현이 되면 이런 그 홍염의 성분인데 이런 글자들은 지는 좀 섞여 있는 에너지인데 이런 경우는 몸으로 쓰는 거죠. 몸으로 쓰는 거고 이거는 그 흰색이니까 그죠? 흰색이니까 어떤 이런 뭐 자기의 그런 그 몸이 재산이 될 수 있고 몸이 뭔가 드러날 수 있는 신유일주들이 이렇게 자기가 고집스러운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내가 위아래가 완성된 존재이니까 이쁘게 꽃이 피어 있으면 이 손 저 손을 다 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성향도 있고 나는 누가 와서 봐주길 바라는 거지. 나는 위아래가 다 꽃이니까 다가가지는 않는 거야. 그런 성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아주 청하고 깔끔한 에너지가 있는데 그런데도 이게 현침의 글자 이게 또 외로운 글자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추국이잖아요. 가을에 이게 국화니까. 꽃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도화 중에서 오래가는 꽃인 거야. 가을 국화 한 달 이상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그런 글자들이 있는데 이제 유를 잘 쓰면 이거 청정법시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렇게 그 산사에 들어가는 이 돌탑 같은 거지. 뭐 볼 하나 올리면서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아들, 딸 시험 붙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형국인 거예요. 그 에너지를 잘 방사를 이렇게 다 내가 보다듬었다가 이렇게 내놓는 그런 형국, 배터리 같은 형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형상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형상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홍염으로 쓸 수도 있다. 임자하고 임신, 그렇죠? 자는 양인이 되는 거죠. 양인이 되는 거고 이제 무자도 태가 되는 거고, 그렇죠? 기자는 절이 되잖아요. 다 절태로 들고 여기야말로 병자 태가 되는 거고 그렇죠? 정은 그렇죠? 정자는 절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 절태로 들어가지고 이미 재관이 남자가 쓰든 여자가 쓰든 이렇게 이 어떤 재물 성분이나 부기공명 성분으로 쓰기가 어려운 글자예요. 그렇죠? 이게 올리면 임계가 되는 거고 내리면 해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이 해자의 구간에는 임계의 구간에는 하늘 땅이 천간지지가 다 이 화기가 광명이 사라져 있는 끊어진 자리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도 이걸 이제 홍염으로도 쓰고 이게 어떤 종교 철학이라든지 이런 어떤 특수한 그러한 쪽으로 해서 교육이 가장 좋죠. 임신하면 대표적으로 교육인 거예요. 병인도 대표적으로 교육인 거고 교육의 형태는 조금 다르죠, 그렇죠? 이거는 목화지기로 화려하게 드러나는 거고 이건 세상의 부귀, 공명, 영화 이런 거를 꾀하는 거고 이건 수렉 기운의 어떤 이런 철학 성분이 많은 거죠. 임신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교육의 성분은 이 경우가 더 많은 거고 신중에 무토까지 해서 공명성까지 내가 추구하는 이런 글자는 여기는 무토가 이게 식신으로 가는 거니까 내가 배운 걸 비겁들하고 펼쳐가지고 먹거리를 만들겠다 이런 거니까 약간 현실적인 거 공부에서 경제학이나 경영학이나 이런 걸 한다라고 하면 여기는 종교 철학 명리 이런 쪽으로 해서 그렇죠. 근데 명예 성분을 취하는 그런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구조인데 어쨌든 이 구조도 글자 자체로만 보면 수는 그렇죠. 수는 기본적으로 위아래가 이렇게 그 큰 대해의 물이기 때문에 물은 쌓이면 유랑하고 넘치고 흐르려고 하는 거예요. 지지에 자가 있으면 갑병부경임에 자가 있으면 특히 좌우묘유가 왕지고 왕지는 그 전에 여기에서 본기로 바뀌려고 하죠. 그렇죠?
묘월에서, 그러니까 묘가 있으면 인에서 묘로 바뀌잖아요. 응? 그러니까 묘 중에 간목에서 인목으로 바뀌고 다 중간에 이렇게 바뀌는 형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질되는 상황이 있어요. 다 지지의 어떤 십성으로 가지고 있든지 간에. 갑이 여자가 쓰면 이렇게 병관에서 편관으로 이렇게 바뀐다든지.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가 바뀌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왕지를 놓으면. 그런데 특히 왕지 중에서도 자수를 놓으면 물은 모이면 흐르려고 하는 성분이지. 먼 길 가려고 하고, 떠나려고 하고. 그래서 일지 배우자를 자로 놓으면, 배우자궁의 동태가 중년 이후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야, 이거 너무 오묘한 이치들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런 게 명리를 보는 거지. 그냥 글자 하나하나 뭘 가지고 뭐 맞네, 틀리네 이런 게 아니라 그 글자들의 모습들이 보면 그때가 되면, 그렇죠? 그 자리들 채워지기도 하지만 있는 자리들이 제 모습을 지키기가 어렵다. 그렇게 보면 팔자가 인생을 그대로 설명을 해요. 옛날에 진짜 뭐 검은 머리 팥뿌리 이거였지만 요즘에 옛날에 빨리 죽었다는 빨리 죽어서 그래서 홍염의 글자도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글자가 이거 뭐 그대로 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홍염, 그렇죠? 이거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고신과숙은 뭐 이렇게 이제 이것도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보셔도 되는데 고란하고 고신과숙하고 뭐 이런 것들이 칠살하고 망신하고 이런 게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 겹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같이 그 작용도 읽어주는 거지. 예. 보통 그 고과살이라고도 하고 이거를 이제 고신 그렇죠? 몸이 외롭다예요. 몸이 외롭다, 외로운 몸, 홀로 된다, 홀로 잠든다. 이걸 일명 호라비살이라고 얘기를 하고 과숙은 이렇게 적게 잔다. 그러니까 이렇게 배우자하고 자는 날이 좀 적다. 이래서 이제 과숙살 해서 이건 이제 그 과부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이거는 보통 이제 연지 기준으로 따졌어요. 연지에 방합 기준으로 따진 거예요. 방합 기준으로 따져가지고 방합을 벗어난 글자. 예를 들어서 올해가 묘년이라고 하면 인묘진이 방합이잖아요. 그러면 연지 빼고 월 일시인데 일시에 있을 때 주로 일시에 작용력이 있을 때 인묘진이면 방합을 벗어난 게 축 글자가 있고 이렇게 사가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사가 있으면 요거를 고신살이라 하고 요거를 과숙살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요런 글자가 있으면 요러한 성향들이 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인묘진생인데 내가 을사일주다. 그 을사는 또 뭐가 해당되는 거예요? 고란이 해당되는 거죠. 또 일지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상관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겹치는 거야. 그러면 이런 현상이 더 가중되는 거야. 그러면서 남자는 상관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남자는 요 고신살에 해당이 된다니까. 남자는 고신에 해당이 되고 여자는 하여튼 이제 어쨌든 그런 에너지들이 삼합의 권역에 이제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거를 이제 남자가 쓸 때는 고신, 여자가 쓸 때는 과숙 이런 현상을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같이 결합을 해서 써서 보는 거예요. 보면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묘년생이다. 묘년생이다 그러면 묘년생이 아니라 인년생이다. 인년생이다 하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망신이 되지. 인호술의 사유축이니까. 그러니까 망신 뭐 이렇게 고신, 망신, 고신. 이거 이제 물론 이제 그러니까 고신 가지고 예를 들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뭐 겁살, 망신,
이런 게 이제 겹치고 이런 게 겹친다라고 하면